네,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의 황준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번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고령화라는 것은 한국의 평균 연령 자체가 늙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작고 줄어들면서 국가의 나이 자체가 늙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령화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어디인지 아세요? 자,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요. 자, 가장 많이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가 보이는데 지금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적게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거의 역삼각형으로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작년에 35만 7,7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자,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35만 명. 참고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35만 명이면은 절반도 이제 안 되는 숫자예요. 자, 너무나 적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까요? 자, 미처 고령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분들의 나이 드시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치료해야 되는 부담까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신입사원들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중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인데, 자, 앞으로 선생님들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덜 필요할까요? 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는 장래 희망을 꿈꾸신다면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또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된다면은 앉자마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다. 자, 근데 또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형 누나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취업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자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근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취업을 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화 시대 속에서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또 기회를 잡기도 해요. 요실금 팬티가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여러 가지 의료 산업들이 성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새롭게 교육을 하고 취업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도 필요할 겁니다. 자, 고령 시대라고 뭐 아무런 일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회 또한 발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령 사회가 된다면 어떤 직업들이 더 많이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인들은 정말로 많이 필요하겠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직업들이 더 필요할지 상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명. 자, 이거는 무슨 수치냐면요. 작년에 평균 출산율이에요. 자, 평균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남자,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 한 사람을 낳게 된다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점차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자, 대한민국 인구, 그럼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멀지 않았습니다. 2032년쯤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아요. 자,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두 명이 한 사람, 두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언제 소멸하게 되느냐? 2750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힌 적도 있어요. 한 연구에서. 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2명 이상 아이를 낳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1-2명을 낳게 됩니다. OECD 평균을 보더라도 2명이 안 돼요. 1.68명 정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적게 난다. 확실히 좀 더 적게 낳는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이를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일단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벌지를 못해서 결혼 자체를 꺼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우 차마 나는 아이를 못 낳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해요. 또 다른 거는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희생이냐, 나는 아이 같은 거 됐고 내 인생이나 그냥 재밌게 나 혼자 재밌게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여성의 사회 진출도 고령화의 큰 원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업을 안 하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기르시는 게 일이었어요. 돈은 누가 버냐? 남편이 벌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 사회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대학 가고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여성들이 노력해서 취업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하던 일을 잠깐 쉬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애나 낳아서 기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히 생각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확실히 이건 분명히 여성들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불공평한 거죠. 우리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나 남자들, 남편들 꼭 이 여성들의 육아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 굉장히 남녀 평등에 있어서 큰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꼭 아이를 낳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낳을 것이라면 왜 나는 꼭 낳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 낳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지를 얘기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은, 자, 여성들에게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이 육아 부담을 어떻게 국가, 기업, 그리고 남편, 아니면 남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법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자,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까?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칠 미래 키워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